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좀 쪼그라들어 보인다. 그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대의 관점에서는 한동훈이 사실 물리적으로는 50세예요. 운동권 이후 세대라는 점에서는 한동훈하고 이준석의 이미지가 겹쳐요. 이쪽은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조직. 근데 이준석은 네트워크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이 참 잘하잖아. 그걸 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준석이거든요. 한동훈 효과가 사실은 이준석 효과를 갖다 절반을 꺾어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공천 떨어져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받으면 그건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손해가 돼요. 원내 교섭단체에 이룰 정도로 많은 의석을 얻기는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당선은 못해도 딱 낙선을 시킬 수 있다니까. 캐스팅 보트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준석 신당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봅니다. 자, 교수님,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 참 초반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상당한 영향력도 예상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른바 이상민 무소속 의원도 참여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거에서는 현역 의원도 상당수 참여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해가 바뀌는 이 지점에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좀 쪼그라들어 보인다. 여하튼 사무총장에는 기존의 전 정무실장이었나요? 대표 정무실장을 맡았었던 김철근이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사무총장에 지명이 됐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은 뭔가 좀 인물 폭이 상당히 폭넓지 않다, 두텁지는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물 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대의 관점에서는. 한동훈이 사실 물리적으로는 50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86 운동권에 비하면 10살이 젊거든요.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소띠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포스트 운동권 이후 세대라는 점에서는 사실 한동훈하고 이준석의 이미지가 겹쳐요. 근데 겹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급 더 어린 층. 여기는 사실 이준석이 더 뭐랄까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쪽은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조직. 그러니까 당, 뭐 지역위원회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네트워크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이 참 잘하잖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준석이거든요. 이준석 그 한동훈 효과가 사실은 이준석 효과를 갖다 절반을 꺾어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이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교수님.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뭐 별로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들이 확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참신함의 상당 부분들을 갖다 한동훈이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선거 치를 때 그 기발한 방법들, 기발한 방식들, 그 다음에 돈 들이지 않고 선거 치르는 방법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 거기서 공천 떨어져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받으면 그건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큰 손해가 돼요. 이미지만 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천하용인 중에서 김용태만 좀 빠지고 그 천하인이 왔으면 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이고 그래서 지금 신당 세력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나마 제3신당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게 이준석 신당이 높게 나오잖아요. 때로는 뭡니까 이낙연보다 2배 차이까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낙연만 해도 세대가 옛날 세대라는 거예요. 올드보이입니다. 그렇죠. 올드보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붙어봤자 동교동계 뭐 이런 느낌이 강한데 이준석은 좀 새롭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낙연하고 붙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같이 합해지기는 어렵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닌데 이제 금태섭하고 누구예요? 양양자입니다. 금태섭 양양자도 있고 뭐 류호정 이런 쪽 류호정입니다. 하고 과연 붙을까 말까 이런 걸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합종 연합 그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지금으로서 이준석 신당도 간다, 그다음 이낙연 신당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당들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달라지겠죠. 물론 뭐 원내 교섭단체에 이룰 정도로 많은 의석을 얻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둘 다 식상한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내 표 사표 만들 수도 없고 저 당이 더 싫기 때문에 이 당 좋아하지도 않는 이 당을 갖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찍기도 싫고 라고 한다면 흔쾌하게 그래 이 당. 또 그걸 기대하는 또는 그걸 바라는 유권자들이 또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보면 48%, 서울에서 45%.
인천에서 47%, 경기에서 40% 있거든요. 그걸 노려볼 만도 하죠. 네. 신당의 경쟁력에 대해서 고무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보실 때 일단 뭐 태풍 정도는 아니고 영향을 미치더라도 뭐 돌개바람, 뭐 산들바람 정도. 그래서 양강구도의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네. 사람들이 당선은 못해도 딱 낙선을 시킬 수 있다니까. 어, 지금 서울에 지금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이잖아요. 예, 다른 지역은 뭐 호남은 뻔한 거고 영남도 뻔한 거 아니에요. 예, 수도권은 이거 빤빤이거든. 어, 여기서 사소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당락에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캐스팅 보트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빅텐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뭐 총선입니다. 요즘 일단 올해 총선을 쭉 분석해 나가면서 어떤 지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일단은 그 강서 보궐선거 이후로 뚝 떨어졌던 저 여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1대1 대결에서 상당히 좀 비슷비슷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뭐 또 보수층을 보니까 또 잔뜩 또 고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추세를 가져가면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보이는 것은 전통적 보수층들의 결집이에요. 떨어져 나갔다 느슨해진 게 다시 결집하게 되면 비슷하거든. 또.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중도층인데 중도층 여론조사라고 해도 아직은 민주당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서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도층에서 밀린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이야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를 했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1월 달에 지방순방 전국 행보 일정이 상당히 긴박하게 촘촘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전 현충원 방문도 예정이 돼 있고 또 대구까지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신년 인사에도 참석을 하고, 자, 광주도 갑니다. 그리고 청주를 거쳐서 경기도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수원을 방문해서 경기도 신년 인사에 참석하고, 마지막 8일 날에는 자신의 고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압구정 고등학교, 압구정에 있는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법대를 졸업을 해서 서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춘천이 고향입니다. 자, 8일 마지막 지역 일정을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일단 1월 10일 이후 8일까지 일정을 보면 고향인 춘천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몰라요.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건 그다지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대구에서 대구역인가 거기서 있었던 그런 현상들 그게 과연 이제 이번에도 재현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팬덤 현상과 같은 한동훈 열풍, 바람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제는 정치권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팬덤과 같은 그런 현상이 유지될 것인가, 재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재현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국 순회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이미 기성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과연 아직도 살아 있는가? 그건 우리 좀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